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자, 12월 23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하고 외인들의 매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살아났죠. 코스피도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줬고, 기관들이 특히 많은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개인들이 홀로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0.32% 정도 반등해줬고, 코스닥도 0.46% 정도 올라가 주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강한 거에 비하면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 나름 며칠 전부터라도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폰 관련주들이죠. 제가 오전에도 좀 알려드렸었는데, 휴대폰, 갤럭시, 폴더브 폰, PCB까지 전부 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전에 뽑은 종목들이 이제 중간까지 장 후반에도 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자,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뚫어줄 자리 잘 뚫어주고 있죠. 이런 자리들만 이틀 하지 않으면, 이렇게 쫓아가지만 않으면 이게 갭을 메꾸러 오거나 또 하루 이틀 쉬어가는 타이밍에는 좀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동은한한테 또한 역시 강하죠. 자, 월봉에서 위치가 이게 사상 최고가를 찍거나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전환해서 가는 중이고, 주봉에서 좀 보면, 자, 중기 추세인 오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아직 관심권에 둬도 될 것 같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 앞전의 변곡점 맞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좀 운봉으로 떨어져 주면 오히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21선 다리 같은데 깼을 때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좀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아침에 제형슬로텍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 제형슬로텍도 보면 이렇게 월봉 대바닥에서 지금 탈출하고 나가는 형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제형슬로텍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형슬로텍 같은 종목을 좀 볼 때는 오늘처럼 이제 월봉에서는 이 바닥에서 탈출해 나가는 형태고, 자, 주봉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터져서 이제 급등을 한 상태인데, 특히 일봉에서 보면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고생을 시킨 거죠. 이렇게 우하향을 하다가 드디어 옆으로 가주는 또 기간 조정 중에 있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 우하향하다가 이제 사실 첫 번째 급등이긴 한데, 좀 기간 조정이 좀 짧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면 옆으로 좀 오래 갔다가 좀 턴할 때 이렇게 올라가 주는데, 자, 어쨌건 오늘 잘 올라가 주었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대응할 때는 바로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서 이대동매매죠. 이대동매매 하지 말고 충분히 이렇게 눌림목을 주거나 이제 그럴 때 매수해 주는데, 이렇게 5일선이 좀 따라 올라갈 거예요. 따라 올라가면, 자, 일봉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두 방 정도 떨어지거나 5일선을 잘 지켜주는 자리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는 각오로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한번 대량 시세를 주고 이제 급등한 종목은 며칠 조금 이렇게 좀 시세를 죽여놨다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도 쭉 관심권에 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월봉에서 이렇게 좀 대바닥 탈출권이라 사실은 상황이 조금 좋아 보이고, 기본적으로 뛰면 60개월선인 142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반드시 여기서 점프해서 나가면 그냥 우리 게 아니구나라고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음봉으로 좀 하루 이틀 쉬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또 5일선을 좀 키스하고 나가는 이런 자리들이 좀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LG노텍에 대한 증권가 평가가 엄청 좋죠. 지금 월봉에서 보면 굉장히 좀 상향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이 친구는 뭐 지금 이제 뭐잘 올라가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째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렇게 급하게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 반드시 이렇게 쉬었다 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달리는 말도 달리다가 풀도 뜯어먹고 물도 먹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눌린 목에서 사는 게 좋고, 역시나 기준선 깨면 바로 손절하는 게 좋죠. 예전에 막 삼성전자가 8만원, 9만원 가니까 막 10만 전자 갈 거라고 막 그렇게 했을 때도 결국은 지금 증권사 리포트도 LG누텍이 좋죠. 자, 그렇게 LG누텍이 나쁘니 좋은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기준선 깨면 그만큼 위험한 거고, 월봉 같은 데서도 이제 5개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따라 올라갈 때 5개선 자리 같은 게 깨면 위험하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5일선이나 21선 눌림목 줄 때, 그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파트론도 역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파트론은 LG노텍하고는 틀리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제 두 번째 정도 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15,000원대까지는 보이고 13,000원대까지도 가까이 저항선이 있어서 아마 달려나간 15,000원대까지 좀 가지 않을까 싶고,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좀 오주선 한번,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선 이틀 안 하고 가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친구들도 일봉에서 대할 때 반드시 쫓아가는 것보단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지금 요새 폴더폰이나 휴대폰, 뭐 카메라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관심권에 들어온다고 보면 눌림목에 매수해 주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더구전자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대바닥까지 왔다 지금 돌아 나가는 중이거든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20개월선 가격인 7,900원대를 기준으로 좀 보는 게 좋고,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20주선 돌파해 주면 다시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이쪽에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꼬리 맞고 떨어졌는데, 역시나 오늘 급등한 게 14%대 급등했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 사지 말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5일선이라든가 11선 뭐 이런 걸 잘 지켜주는 눌림목이 왔을 때 그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41선 밑에서 처음에 급등할 때는 조금 무리가 되는데 지금 꽤 많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낙폭과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돌아가 나갈 만한 위치가 되고, 반등해 주었을 때 바로 예전 고점들 이런 데까지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아마 1차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뛸 때 사는 것보다 눌림목에 줄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MC넥스 같은 종목들도 사실 월봉에서 원체 추세가 좋죠. 지금 예전에 변곡점 같은 자리들 다 뚫고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고요. 이런 친구들 일봉에서 매수할 때는 역시나 오늘같이 양봉 뜨는 날 말고 이렇게 음봉 뜨는 날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워로직스를 보고 있는데 이 폐배터리 관련주죠. 이제 원체 월봉 대바닥에 있어가지고 꾸준히 관심 있는 게 좋고, 앞으로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움직일 때 물론 대장주가 NPC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이번 주 5선이만 잘 끝나주면 다음 주에 특별한 이 5선 깨지 않는 자리만 생기지 않으면 또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서 이 친구 꾸준히 관심 있게 한두 번 또 잘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이때도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잘 올라갔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권에 있는 게 좋아요. 지금 바닥에서 월봉 바닥에 있기 때문에 20개선 돌파 안착하고 나가면 충분히 예전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줘서, 예전에도 이렇게 20개선 뚫어주고 나가서 되게 큰 이게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아마 20개선 뚫어준다? 20개선 뚫어줄 때부터 관심 가져도 추후에 한번 좋은 모습을 꼭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성우전자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그동안 잘 상승하다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4개월간 조정을 받고 자 다시 올라가고 있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60개선 뚫어주고 있는데 60개선의 가격이 3,400원대가 돼요. 따라서 3,4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좀 상황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선 위에 그러고 변곡점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좋죠. 일봉에서 이제 오늘 좀 양봉이 뜨긴 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봉 떠서 막 올라갈 때 사는 거보다 음봉이나 이런 걸로 눌림목 한번 주면 이런 21선 깨지 않는 자리들 이런 데서 살짝 관심 가져주면, 지금은 일단 거래량이 크게 없긴 하지만 예전에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올라간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특히나 월봉에서 너무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번 지금쯤은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면 좀 잘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오전 시장에서 많이 좀 밀렸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복귀해 줬고, 유진 로봇이 대장주로 뛰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중요한 변곡점들 자리들을 막 지금 돌파하고 있죠. 이렇게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 깼다가 다시 복귀해 준 모습이고, 주봉에서도 보면 추세가 잘 유지돼 있죠. 자, 일봉에서 보면 일단 급등한 주식은 제가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종가상. 그래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앞으로 관심권에 갖고, 만약 이전 고점 자꾸 못 들어서 떨어지면 최소한 21선까지는 밀렸다가 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다음 좀 머릿 속에 지웠다가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21선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대장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고,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월봉에서 일봉에서 오늘 5일선 깨고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다 결국은 다시 다 5일선 위로 이쁘게 올려놨습니다. 월봉에서 이제 이 유진 로봇은 지금 여기를 뚫어 나가고 있는 건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게 완벽히 뚫었죠. 지금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부담까지 옮겨놨어요. 이때가 전고점인데 이런 자리들을 좀 강하게 뚫어주고 나가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이전 고점들이 되죠. 오늘의 반등, 내일 반등도 또 전고점 맞고 떨어지면
일단은 못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세네 번 못 들으면. 그러면 쭉 밀리면 역시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눌림목 준 다음에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로보로보가 굉장히 강했죠. 제 로보로보를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저번에 월봉에서 이제 20개월선 훼손하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이전 고점들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고, 근데 이전 고점까지 가게 되면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고점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땐 좀 조심해야 되고, 물론 저런 자리들을 강하게 뚫어주면 이제 새로운 지선이 생기고, 주봉에서도 이전 매물대 지금 돌파해줘 나가고 있죠. 자, 일봉에서 보면 제가 저번에 241선을 깨지 않는 한, 근데 사실 깼다가 이 장중에 회복을 하더라고 이 친구가. 그러길래 이쯤에서 매수하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나 이때부터 한 25%대 급등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 친구가 정고점을 뚫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다중바닥 속에서 지금 잘 상승해주는 분위기라 이전 고점들 꼬리들만 잘 뚫어주면 이제 상황 최고가를 쓰고 갈 거 있을 것도 같은데 아직 로봇주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는 정확하게는 변곡점 자리들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고 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면에서 좀 잘 봐야 되고 특히나 일본 같은 데서 5일선을 최초에 이탈했을 때가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 21선 자리들까지 좀 밀릴 수 있는데 이런 자리들이 좀 매물대가 많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맞고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 주거나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돌파해 주면 다시 이런 자리들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매수해 주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티로보틱스나 이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밀렸다가 다 좋은 자리 복귀해줬고,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에서 보면 아직 이 변곡점 못 들었죠. 뚫는다고 보면 예전 고점들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죠. 이 티로보틱스의 주봉 상황에서도 보면 이 예전에 뚫어져야 될 변곡점을 저점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자리들 깨게 되면 예전 자리까지 밀려요. 가격으로는 8,700원대가 되는데 아직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흑자 기조를 좀 잘 유지하고 있다는 종목이 이제 에브리봇인데, 이 에브리봇에 이 상당히 성격이 많이 밀렸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틀어서 이제 좀 가는 이런 좋은 모습에 있는데, 이 주봉을 좀 보면, 자, 추세가 아직은 잘 살아있죠. 예전에 뚫어놓은 변곡점이 여기에 가격이 얼마냐면, 보통 27,800원대가 돼요. 사실 이 자리 깨게 되면 좀 위험했는데 금요일 내일 종가상 2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좋을 수 있고 특히 일봉에서 보면 예전에도 제가 매버리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최초의 거래량이 실렸거든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좀 컸죠. 좀 땡겨서 보면 이제 더 큰 거래량이 생겼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이때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쫓아가 사지 말고 음봉 2개나 5일선 지켜주는 자리들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틀간 지켜주고 그냥 날라갔죠. 즉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세가 약한 거죠. 그러면서도 매도세가 약하면서도 올려졌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고 그냥 빵 때리고 날라갔습니다. 이날 15% 날라가고 좀 잠깐 쉬었다가 이게 또 날라갔죠. 그래서 오늘 또 쉬는 타이밍이라 사실 오늘 같은 날 저점인 자리가 약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 본 중요한 좀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어요. 자, 매물대죠. 요거를 오늘 저점상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같은 날도 상황이 좋아질 수 있고, 굉장히 지금 낮은 패턴에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쭉 우하향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쯤에서 음봉 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쭉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오늘 좀 시장에서 관심 가져봐야 될 스마트폰 관련주들하고 로봇 관련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